자, 이제 소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맨 처음에 슬래시 두 개는 주석입니다. 슬래시 두 개 뒤에는 그 뒤에 부분은 다 이제 컴퓨터가 실행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기 위해서 쓰는 거죠. 요건 이제 슬래시 두 개 뒤에는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실행과는 상관이 없고, 그 사용자가 개발자나 이렇게 그 개발하시는 분, 개발자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뭐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주석은 요거는 이제 슬래시 뒤편, 이렇게 슬래시 뒤에는 다 주석이 되고요. 한 줄 주석입니다. 그 뒤에 끝까지 뒤에 한 줄 주석이 되고요. 그 여러분 리크립스 쓰실 때 컨트롤 키, 왼쪽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왼쪽 시프트 누르고 키패드에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위에 탭을 더블 클릭하면 다른 게 이제 이렇게 단축 아이콘이 이제 최소 아이콘으로 바뀌고요. 얘 지금 더블 클릭한 게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돼 있으세요. 보이게 되고요. 이제 얘를 실행하면 이제 그 출력을 했다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 출력을 한 부분에 이렇게 창이 자동으로 뜨게 돼 있어요. 얘가 출력해서 사용한 창들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뜨게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그 콘솔창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를 부분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콘솔창만 부분창으로 만들어서 여기 아래는 실행 결과 위에는 소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소스 여러 개를 이제 여기 같은 탭에다가 탭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소스를 계속 만드시면 이제 이렇게 탭이 계속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석에는 두 가지 이렇게 요거는 설명한 거고요. 주석에는 이렇게 슬래시 별표도 있습니다. 별표 슬래시가 있었는데 이건 범위 주석이라고 하세요. 엔터 두 개 쳐서 이거는 이제 범위 주석을 쓸 때는 슬래시 별표부터 여기에 쭉 쓰시면서 여기 주석을 막 쭉 써놨습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줄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까지 이렇게 해서 범위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슬래시 별표를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매칭이 돼서 이렇게 여기 오리가 난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범위 주석이. 요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을 냈다. 그래서 오리가 나고 있는 거죠. 네. 여기다가는 이제 그냥 제가 몇 개 잠깐 띄게요. 잠깐 띄어서 이렇게 해줄게요. 슬래시 별표부터 별표 슬래시까지 이렇게 주석을 씁니다. 범위 주석. 그리고 이 주석에 대해서 문서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문서 범위 주석을 한 개 만드시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별표 한 개 붙일게요. 별표 두 개를 붙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여기 파란색을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문서와 범위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만들었을 때에 실행되고 만들었을 때 다른 데서 이렇게 헬로우라는 것을 이제 그 보시면 여기는 내용이 이렇게 챕터 1에 헬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치 좀 잠깐 바꿔볼까요? 패키지라고 얘기하는데 똑같네요. 여기 패키지 안에 이런 헬로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소스가 지금 뭔가를 좀 뭔가를 막 써놨더니 이상하게 날려가지고 되려나? 다른 데서 볼 때 요걸 이제 문서화 작업해서 볼 때에 사용할 때에 이걸 이제 써가지고 쓸 수 있는데, 여기도 안 나오네요. 이 도큐멘트를 만들거나 이제 다른 데서 사용할 때 얘를 마우스 갖다 대면 이제 이런 문서화 작업에 대한 범위 주석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쓰시는데 별표 두 개 뭐 이렇게 써가지고 문서화 작업의 범위 주석을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드릴게요. 위나 아래나 똑같고요. 색깔이 다르죠. 얘는 이제 주석이긴 한데 실행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실행이랑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다 실행이 여기서부터까지 다 실행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시고,
요거는 특별히 이제 문서화 작업하거나 마우스, 제가 시스템에 마우스를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만들려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별표 2개를 쳐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어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슬래시를 치면 슬래시 뒤에 한 줄을 끝까지 여기 그 주석이 되고요. 별표 슬래시 별표권을 쓰셨으면 별표 슬래시까지 주석이 됩니다. 요거는 실행과 상관이 없고요. 개발자가 내용을 정리하거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패키지는 자바에서는 패키지라고 하고요. 윈도우즈는 폴더라고 얘기합니다. 패키지는 점으로 구별합니다. 점으로 구별해서 뭐 챕터 01 점 스타트 그렇게 쓰시면, 지금 저희는 그냥 챕터 01이라고 썼으니까 챕터 01에 안에 지금 hello.java라는 이제 파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죠.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그런 파일이 있고 이제 그런 클래스, 파일 안에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건데, 만약에 챕터 01.start라고 쓰시면 얘는 이제 이렇게 쓰신 경우에는 챕터 01 폴더가 있고요. 01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가 있고 그 안에 폴더 안에 스타트라는 폴더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안에 스타트 폴더가 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폴더 정리할 때 밖에 있는 챕터 01이 더 큰 내용의 폴더인 거죠. 더 큰 내용의 폴더이고요. 그 안에 스타트라는 더 작은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의 폴더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는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바에서 점은 뭐라고요? 패키지를 구분하는 구분자가 돼요. 그래서 패키지 이름을 쓸 때는 점을 쓰시면 안 돼요. 점을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이제 내용을 그냥 한 단어 별로 쓰시고, 그 패키지인 경우에는 올 소문자로 만드세요. 통념적으로 대문자로 만드셔도 돼요. 패키지는 모두 소문자만 사용한, 소문자와 숫자 언더바. 패키지를 대문자로 만들진 않아요. 대문자를 만들지 않고 올 소문자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브라우저에서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자바 도큐멘트가 있네요. 자바 도큐멘트 이렇게 쳐보시면 자바 API 도큐멘트 공식 사이트 여기 있네요. 오라클에서 만든 거. 8인데 8 정도면 괜찮긴 한데 그냥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17 도큐멘트 여기 있네요. 오라클 도큐멘트 홈 해가지고 돼 있는데, 얘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 여기 자바에 해당되는 API의 도큐멘트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많이 눌러가지고 해서 돼 있고요. 지금 JDK 다운로드 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API 도큐멘테이션 이건가? 이거네요. 지금 API 도큐멘트, 자바 API 도큐멘트 쪽을 클릭해서 봤고요. 이렇게 여기 지금 구글링을 해서 자바 17 도큐멘트 해가지고 찾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JDK 17 도큐멘테이션 여기까지 왔고요. 와서 돼 있고, 지금 도큐멘트에 해당되는 게 자바 도큐멘트 커맨드 페이지 아니고, 밑에 보니까 이 특별한 스페시피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 API 도큐멘트가 메뉴에 있네요.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게 이제 도큐멘트 사이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즐겨찾기 한 개 해두셔야 돼요. 즐겨찾기 해두시고, 완료. 북마크에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북마크 한 개 해주세요. 해 놓으시고요. 틈틈이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찾기를 java.lang java.lang java.len 여기 어디였어?
JDK 아니고 JDK로 가버렸네요. 올 매수도 이건 올 매수도 아닌데 패키지스 패키지스가 있고 검색 이런 내용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 시스템 한번 쳐볼까요? 시스템 자바.lng 시스템 이렇게 있으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짠 것 중에서 시스템밖에 쓴 게 없어가지고 이게 오버뷰 한번 들어볼까? 오버뷰는 아닌 것 같고 예, 시스템 이렇게 잡아보시면 얘가 지금 클래스 돼 있고요. 그 LNG 패키지가 LNG로 되어 있는데 이 점 붙어 있죠. 점 붙어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java.la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올 소문자죠. 모두 다 소문자. 자바 중에서 자바 언어의 기본 자바 랭귀지 자바 언어의 기본 그래서 java.lang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안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시스템. 이 안에 시스템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도 한번 서치해서 뭐 데이트 뭐 이렇게 해서 데이트 한 개 해보세요. 그럼 SQL 데이트가 있고 util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날짜 형식은 util을 많이 쓰는데요. util의 데이트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패키지가 있죠. 패키지가 있죠. 그러니까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자바에 해당이 되니까 자바의 util 도구에 해당이 됩니다. 날짜 도구 날짜를 편리하게 이제 계산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 util인데 대문자 안 썼죠? 올 소문자죠? 되셨나요? 네. 올 소문자로 이제 패키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여기 오브젝트는 여기 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데이트 자바 좀 이렇게 데이트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게 패키지입니다. 올 소문자로 가다가 대문자가 나오면 클래스이거나 뭐 클래스로 만든 거거나 지금 얘는 클래스입니다. 대문자가 딱 나왔다. 아 얘는 클래스다. 왜 뒤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대문자를 쓰셔도 돼요. 패키지에다 대문자를 쓰셔도 되는데 여기 자바 짜는 사람들이 다 소문자로 썼는데 저는 대문자로 쓰면 딴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거는 소문자로 쓸 수도 있으나 모두 대문자로 쓸 수도 있으나 모두 소문자로 사용하세요. 사용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숫자 언더바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쓴다는 얘기는 점을 구분해서 폴더가 구분이 됩니다. 그 챕터 01 점 스타트 하시면 이제 폴더가 두 개 생기는 건데 챕터 01 폴더가 있고 스타트 폴더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패키지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만들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패키지고 여기는 위치를 정해 놓은 거고요. 어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안에 헬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고 앞에 퍼블릭이라고 붙어 있는데 퍼블릭은 공공의 이런 뜻이죠. 네. 저희가 퍼블릭을 썼다는 얘기는 퍼블릭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반대말이 개인적인 것의 반대말이죠. 얘는 공공의 이렇게 된 거고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때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언해 놓은 거고요. 얘는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사용이 가능하려면 얘한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 설명할 때 이거를 접근에 관련된 단어이다. 이렇게 일하고요. 그래서 이걸 접근 제한자.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한을 주는 거. 이렇게 접근 제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이 다시 됩니다. 어쨌든 다른 곳에서도 얘를 쓸 수 있어요. 라고 선언하는데 이렇게 안 선언하면 다른 곳에서 못 써요. 다른 곳에 못 쓰면 반대가 이제 개인적인 이런 얘기인데 아무것도 안 붙이면 이런 거를 이제 붙이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 같은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다. 이 안 붙이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한 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것은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만 구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분할 때는 내가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곳은 이제 다른 위치의 폴더라는 얘기죠. 폴더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퍼블릭. 아시겠죠? 같은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면 퍼블릭을 빼면 같은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퍼블릭이 없으면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더 심하게 개인이라고 쓸 수 있는데, 개인은 영어로 private입니다. private. private이라고 써놓으면 얘는 이제 같은 프로그램에서만 쓸 수 있다. 더 심한 거죠. 얘는 더 반대. 아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스는 저희가 이제 클래스 모아놓은 겁니다. 클래스는 말 그대로 클래스라고 다른 뭐 이렇게 우리 분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클래스라고 그대로 말 그대로 쓰시죠. 다 아시죠? 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내용이 많을 때 그 같은 종류끼리 묶어놓은 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을 분리할 때 뭐 학년별로 분리한다든지, 학년에 뭐 이렇게 같은 반 학생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얘는 이제 그 여러 개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묶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여러 개를 묶음을 할 때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여러 개 이렇게 두고요. 중괄호 닫고 이렇게 씁니다. 묶음으로. 그 앞에 이름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헬로우라는 클래스를 만든 거고요. 클래스 여러 개를 묶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1반이다, 2반이다, 3반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는 이제 헬로라는 여러 개 묶음을 쓰는데, 중괄호 열고 중괄호 사이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가 있으면 요 사이에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여러 개인데 여러 개는 0개 이상입니다. 0개 이상. 안 만들 수도 있어요. 0개 이상의 여러 개입니다.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0개 쓸 수 있어요. 0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여러 개란 얘기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작업할 때는 0개 이상을 써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만 쓰면 사실은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 퍼블릭 클래스 헬로 그다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만 쓰시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 실행되는 게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자, 그 밑에 헬로우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실행은 헬로우로 시킬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여러 개 중에서 아무거나 실행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실행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 위치가 됩니다. 시작 위치, 요거는 이제 메인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메인 메소드. 메소드라고 했는데, 메소드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이름이 있고요. 이름, 메소드 이름이 있고, 거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메소드는 처리문이 들어있는, 여러 개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문이 들어있는 걸 메소드라고 얘기하고요. 얘도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있네요. 그래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니까 처리문이 여러 개인데 0개 이상, 0개 이상의 여러 개의 처리문이 들어있는 거죠. 되시겠죠? 네, 0개 이상 처리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 개만 들어가 있어요. 현재 여기 그 클래스 중에서는 여기 클래스 메인 메소드 한 개만 들어가 있고요. 메인 메소드 안에도 system.out.println이라는 요거 한 개만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한 개만 들어가 있다. 자, 이게 뭐가 막 나오다가 여기 대문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클래스이거나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이 많은 거 아시겠죠? 지금 얘는 클래스입니다. 시스템 클래스 점 있어요. 점 다음에 out이라고 있습니다. 소문자로 쓴 것은 이제 내가 여기다가 다른 거를 집어넣고 저장할 때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out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여기 올 소문자입니다. 그 앞에 그 시스템 앞에 원래 뭐가 이렇게 더 있냐면은 이 시스템에 우리가 그 도큐멘트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시스템에 있는 거는 자바점입니다. 자바점 lang.system.out.println입니다. 이렇게. 자, 퍼블릭은 공공의 이런 뜻이라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시작 위치이기 때문에 자바에서 얘를 실행하려면 외부에 있는 거니까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붙였고요. 스태틱이라고 붙였어요. 스태틱이라고 붙인 거는 뭐 고정 이런 뜻이죠. 고정의 이게 이동되지 않습니다. 고정이 되려면 한번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면 그 다음에 쫓겨나지 않아요. 그 자바가 종료될 때까지 쫓겨나지 않습니다. 종료될 때까지 쫓겨나지 않아요. 쫓겨나지 않는다. 이런. 예.
키보드에 자판이 씌워져가지고 잘하지 않는다. 예, 쫓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쫓겨나면 빈자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요. 근데 스태틱으로 만들면 쫓겨나지 않고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저장하는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하면, 이거 위에 메인 메모리 올라가니까 걔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름을 붙여야 돼요. 저장하면 이름이 붙어야 돼요. 이름이 붙어야 하는데, 못 붙이는 거죠. 붙어야 하는데, 저기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자동으로 붙게 된다. 이름은 클래스 이름, 클래스 점,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안에 속해져 있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붙이게 되는데, 이거 붙인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앞에 헬로우가 되는 거죠. 헬로우 점, 그 다음에 메인. 얘가 메인. 가로열고 갖고 있어서 메소드입니다. 메인. 이렇게 호출해서 저장이 되는 거죠. 메인으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되셨나요? 네,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붙는데 사용자가 개발자나 사용자가 붙이지 않아요. 붙이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클래스 이름, 클래스니까 대문자로 써져 있죠. 대문자. 메소드 같은 거 쓸 때 내용물은 뭘로 쓴다? 맨 앞자를 소문자로 쓴다. 소문자. 아시겠죠? 그래야 구분이 됩니다. 되시겠죠? 맨 앞에 시작하는 알파벳 그거는 소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소문자. 그럼 물론 대문자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헬로우의 헬로우다. 그래서 헬로우.헬로우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구분이 되긴 하는데요. 개발자나 다른 개발자들이 보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걸 해석해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쓰시게 되고 얘가 메인입니다. 주에 해당되는 메인. 그럼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으면 메소드라고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시작 위치에 되어 있는데 저희 메소드가 뭐냐? 메소드. 그 영어로는 메소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메소드. 그 한국말로는 기능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기능. 어떤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동작이 모아져서 특정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동작이 모여 있는 그 동작이라는 게 모여 있는 것을 이제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작이라는 것은 이제 처리 한 개의 처리. 여기서는 0개 이상의 처리문들이 이제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것이 여러 개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가 필요하다. 여러 개라며요. 여러 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가 필요하다. 됐죠? 여러 개. 그래서 이름이 붙어 있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나오면 뭐라고요? 메소드라고 얘기한다고요. 메소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으면 메소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으면 변수. 그러니까 여기 아웃은 변수.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곳. 얘가 데이터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시겠죠? 역시 요거 뭐죠? 패키지. 대문자 앞에 나올 때까지 패키지. 아, 금방 보이죠? 그럼 대문자가 나오면 얘는 클래스. 되셨나요?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로 돼 있어요. 소문자로 돼 있는 거는 변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소문자로 한다. 안에 있는 건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으면 메소드. 가로 열고 지금 여기 아웃 변수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마우스가 되시면 이 아웃이라는 데 저장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게 저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앞에 대문자죠? 클래스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통째로 저장이 되어 있다. 클래스 안에는 또 여러 개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볼 때 대문자로 나오는 시스템 안에 아웃이 있고 아웃 안에 프린트 ln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점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패키지 안에 요거 폴더하고 보시면 자바라는 폴더 안에 lng라는 폴더가 있고 lng라는 폴더 안에 대문자 나왔네요. 이 파일이죠. system.class 이런 파일이 한 개 존재하는데 그 안에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존재하고요. 얘 클래스가 있고 대문자 나왔으니까 클래스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웃이라는 게 있고 아웃 안에 프린트 ln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 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까지는 클래스고요. 이 아웃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수 안에 다른 게 뭔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되는 거 안에 보시면 또 프린트 ln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죠. 그럼 얘네 메소드.
가로 열거가 없고 요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클래스 위치부터 내용 중에서 가로 열거가 가로 열거가 없으면 변수.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인인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메인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준다. 메소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다. 아시겠죠? 가로 닫고 있고 메소드 안에는 처리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처리문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메인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여기는 원래 java.lang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략해서 쓸 수 있는데 이거 생략 가능. system.out.println 이렇게만 쓰신 거죠. 아시겠죠? 쓸 수 있는데 지금 요 위치는 자바의 LNG니까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해서 여기 위치 java.language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생략을 해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써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요거는 기본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 패키지는 안 써도 돼요. 그 안에 있는 거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java.language는 안 써도 돼요. 그 앞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워서 java.language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빼고 system.out.println.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어디 있는 거다? java.language 안에 있거나 현재 위치에 있거나. 우선순위는 현재 위치에 있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위치. 되시겠죠? 현재 위치가 우선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java.language 거기 없으면 없는 거다 너 잘못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이 되고요. 시스템 안에 out 안에 println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네요. 이거 뭐라고요? 메소드라고 이해한다. 아시겠죠? 여기 out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네요. 그러면은 변수 시스템 안에 있는 변수 안에 뭐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 저장된 거 안에 보면 이게 println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있는데 이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네요. 그게 뭐라고요? 메소드. 아시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hello.java를 읽으면 됩니다.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안에 out이니까 그냥 out으로 썼는데 아무 설정 없이 out이라고 쓰면 표준 출력입니다. 표준 출력. 그러니까 화면에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다 출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력을 해라. 프린트. 그리고 라인을 바꿔라. ln. 뒤에다가 라인을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네? 줄바꿈해라. 그러니까 ln이 없으면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줄바꿈을 안 하고 계속 이어서 출력할 때는 프린트만 쓰시고요. ln이 있으면 줄바꿈을 합니다. 되시겠죠? 해서 쓰시게 되고, 그래서 ln은, 요 프린트 ln은 그냥 단독으로 여기 안에 없으면 그냥 줄바꿈을 하게 됩니다. 줄바꿈을 하게 만들 때 그냥 프린트 ln 쓰고 가로 열고 닫고를 그냥 씁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이거를 출력을 해라. 요거 출력하고 ln, 라인을 바꿔라. 이런 얘기죠. 한 줄 바꿔주기를 해라. 그래서 요거 출력을 하도록 집어넣어놨습니다. 집어넣어놨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여기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그 맨 앞자는 대문자로 쓰세요. 여러분들 클래스 만들 때도 맨 앞자 대문자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구분이 된다 이런 거 다 확인하셨죠? 예, 근데 메소드는 소문자로 쓰세요. 올 소문자. 들어가는 변수도 올 소문자. 올 소문자로 올 소문자가 아니라 맨 앞자 소문자. 얘는 맨 앞자 소문자. 맨 앞자 소문자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의미가 바뀌면 대문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앞에 소문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예, 클래스 만들 때도 보면 여기 보시면 프린트 쓰시고 여기 S자가 대문자죠. P자만 대문자 아니야. 출력하는 스트림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가 물 흐르듯이 쫄쫄쫄쫄쫄 흘러가는 게 이게 스트림이 시냇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을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림 그걸 출력하는 거예요. 스트림에서 출력하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맨 앞자 대문자니까 클래스고요. 여기 java.io죠. 기본 패키지가 아니죠. 그래서 얘를 갖다 쓰려면 패키지를 선언을 해놔야 돼요. 이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java.lang 빼고 이렇게 되시고요. 그 안에 있는 거, out 안에 있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println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할 때는 Ctrl F11 눌러서 실행하시면 되고 저장해라. 이제 저장 안 했으니까 저장이라고 시키고요. 저장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를. 자, 이거 잘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번 프로그램 짤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합니다. 주석이 어떤 겁니다. 이거 설명은 여기서만 하고요. 범위 주소가 아니고 이제 주로 한 줄 주석.
많이 쓸 거고, 범위 주석은 전체 프로그램 설명할 때 범위 주석을 많이 쓰게 됩니다.